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어떻게 불입을 해야 되는지, 또 언제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뭐 국민연금 미납이라든가 납부 유예, 또 앞당겨 받을 수 있거나 또 늦게 연기 연금 받는 조건 등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 연금 수령하실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어떤 좀 민원 전화가 많이 올까요? 네네, 소득이 없는 경우에 앞당겨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내가 낸 불입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네, 국민연금은 일시불이 안 되는 걸로. 네네, 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 연금을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드릴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일시불로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완곡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민 가는 경우에는 또 예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민 갈 때만 일시금으로 그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해외로 가실 때는 그 예외적으로 일시불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시고 62세에 도달하신다면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네, 10년 미만인 경우에.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고요. 네. 그랬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급여 혜택은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요. 그런 부수적인 급여로서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네. 사망일시금은 어떤 거죠? 사망일시금은 이제 그 국민연금을 내시던 분이 또는 뭐 가입자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거나 유족연금 그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부수적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네네. 사망 일시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은 62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국민연금에 아까 말씀드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그리고 만 62세부터 본인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만 58세부터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시고요. 이 경우에는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감액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 신청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때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요.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가산하여 최대 5년간 연기하면 36%를 가산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분이 만약 5년간 연기를 신청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년 후에는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기 신청을 일단 해놓고 나면은 이 조정이 안 되나 보죠, 수정이? 한 번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기 연금은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그러니까 5년 연기하면은 36%를 가산해서 만약에 100만 원 이제 수령을 해야 된다면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기 수령하게 되면은 6% 감액해서, 그러니까 5년이면 30%, 그럼 100만 원 받던 분들이 70만 원을 그럼 5년 당겨받으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어떻습니까? 조기 수령이 많습니까? 연기 수령이 많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조기 노령연금이 요즘엔 좀 청구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제 연금 급여는 이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누가 받는 건가요? 네, 먼저 장애연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에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분들이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장애 정도를 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장애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면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네. 두 번째로 유족연금은 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분들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 그 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면 이제 부인이 대신해서 받는 연금이 이제 유족연금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유족연금은 한 몇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받던 금액에? 그 남편이 받던 금액의 몇 %가 아니고요. 네. 국민연금은 그 남편분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 산정식에 따른 금액을 드립니다. 남편이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네. 기간이 짧으면 더 적게 받는 것이고요. 그럼 최저 몇 %부터 최고 몇 %까지 가능한 겁니까? 유족연금 같은 경우는 급여 산식에 따라서 최저 40%에서 60%까지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럼 최고 이제 6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망자가 받으시던 금액의 몇 %가 아니고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가입했는지 또 얼마나 받았는지 납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장애 등급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65세의 이제 국민연금 수령 나이인데 뭐 한 50살에 뭐 장애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장애 등급 받은 시점부터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받게 됩니까? 장애 수당은? 장애연금은? 장애연금은 그 질병이나 네.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드리는 거고요.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드리기 때문에 부상의 경우는 완치 판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질병은 이제 초진일로부터 뭐 1년 6개월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질병마다 조금 약간 다르고요. 네. 그 시간이 지나야지 그때부터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 등급은 받았지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장애연금 받고 계셔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 60세까지는요. 예. 만 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납부를 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연금 못지않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가보면.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인 현재 약 24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급여입니다. 반면에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고요. 본인의 기여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네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이 전체 65세 이상 그 인구의 70%를 선정하는 기준, 즉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선정 기준액 이하다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을 때 가능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았을 때도 가능하지 않는지. 네네. 이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다릅니다. 올해 2021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169만 원이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는 270만 4천 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14.2% 인상된 금액이고요. 물론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더라도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그 다음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공무원이나 학교 교직원, 군인, 또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이 금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네네. 규정이 돼 있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김기혜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021년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표현은 소득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고 뭐 그런 거 있나요? 네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예. 기초연금 그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의 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들 네. 수는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시고요. 네네.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다가 65세에 도달해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시면 네네. 국민연금 받는 경우에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은 받으니까? 줄어들지 않고요. 예, 예. 기초연금액이 일부 네.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 다 기초연금액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네네. 요 기초연금 감액은 기초연금 액수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일부 감액되시는 분들은 이제 부부가 다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좀 소득이 어떤 소득 인정액이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일부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게 연금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이 뭐 줄어드나요? 공무원 연금은 그 네. 공무원이셨던 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가입 대상이시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경우에 뭐 60세 이전이시라면 국민연금 가입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경우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 해당이 되신다면 별도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원래는 한 가지만 받나요? 공무원연금 하면 공무원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은 안 받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입에 따라 다릅니다. 예. 네네.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공무원 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 자체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뭐 이제 일찍 퇴직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 다 가입하셨을 그러게요. 가능성이 있고요. 예. 네네. 그래서 뭐 딱히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네네.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은 이제 못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금의 종류가 참 많죠? 아유, 많고, 복잡해서, 어디 가면, 그거 받는 사람은 못 받아. 그리고 어디는, 난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그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면,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 없이 1355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씀 듣다가 말았죠? 네. 네네. 아까 소득 말씀드리다가 예,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소득은 정확히 표현하면 소득 평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와 같은 공적 이전 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산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과 임차 보증금 등도 모두 포함하고요. 이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최종 합산하면 이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은 각종 소득을 모두 더한다고 했는데 정말 모든 소득을 다 더하게 됩니까? 네, 소득 중에서 일부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인데요. 근로소득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득에서 먼저 98만 원을 공제한 후에 다시 30%를 추가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어떤 분이 근로소득 200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포함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고요. 200만 원에서 98만 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102만 원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하면 71만 4천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은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소득도 있는데요. 월 4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김기애 지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안흥한의원의 유옥증 원장 모시고 한방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